안녕하세요, 여러분. 캐티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나와 타인의 긍정적인 예로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문경춘입니다. 저는 어세스타 학습진로 코칭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의 일은 심리검사를 집단으로 해석하거나 상담, 그리고 학습진로 인성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성격입니다. 성격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고 나쁘다, 게으르다, 성격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배울 성격의 내용은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타고난 본인의 타고난 성격의 성향, 편한 성격의 성향을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성향의 친구도 있지만 또 주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나와 같은 성향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다. 그러한 차이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좋고 나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차이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격의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잘 수용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과 관계를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켄티 성격에 대해서 잘 듣고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결과지가 배부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지가 아마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절반이 되는데요. 자, A3G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표지가 되겠고요. 뒷면에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뒷면을 펼치면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결과표 받으셨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검사의 결과 유형을 받으셨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를 잘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게요. 자, 여기에 보면 선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코드가 나와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 유형 코드는 여러분이 실제로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참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바라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런 유형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필기구가 있다면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적으라 하면 어디에다 적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지만 어디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이 있는 그 밑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적으셨나요? 이번에는 이름을 적었다면 자기가 썼던 방금 손에 반대쪽 손으로 한번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역시 어디다 적냐면 자기 이름 밑에 방금 적었던 이름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참 적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적었을 때와 두 번째 적었을 때 느낌 어땠나요? 선생님이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적으라 하지 않았죠? 어찌됐든 본인이 편한 손을 적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썼던 자기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훨씬 불편하거나 또는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처음에 썼던 것보다는 글이 잘 써지지 않는, 이름이 잘 써지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자기가 쉽고 편하고 그냥 이렇게 속도가 빠른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쉽게 잘 결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MBTI 또는 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용 MBTI인 KT 검사에서는 본인이 바라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쪽이 아니라 원래 편한 쪽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결과표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그 본인의 유형을 이렇게 실제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란이 있고요. 그 밑에는 위의 검사에 대한 결과와 본인이 추측한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입, 트루 타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적 유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은 스스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검사 결과에 나온 유형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성격의 선호라고 했을 때 어려운 말인데 MBTI 또는 캐티 검사에서는 선호가 중요합니다. 선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뽑을 선, 좋아할 호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선호라는 의미는 내가 조금 더 끌리는 쪽 또는 내가 좀 더 편한 쪽 또는 이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이름을 썼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편한 쪽은 그냥 쉽게 되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쪽 선호로는 써보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처럼 써보지 않은 쪽은 상대적으로 서툴고 좀 어렵고 좀 그렇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걸 비선호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편한 쪽, 즉 선호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양쪽 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손을 쓰지만 왼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MBTI를 검사하지만 나는 외향형 E야, 너는 I구나, 내향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외향이니까 I, 내향은 없어. 또는 반대로 나는 내향이니까 반대로 외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쪽 다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쪽 조금이라도 편한 쪽을 나의 선호 유형으로 하자라는 그런 원칙에 따른 거고요.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격에 대한 OX 퀴즈인데요. 여러분, 좋거나 나쁜 성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O 또는 X. 네.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실제로는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보면 100% 선하고 또 100% 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격은 MBTI에서 적어도 말하는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대체로 다 좋은 성향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퀴즈. 부러워하는 친구의 성격을 담기에 노력하는 편이 좋다. 부러워하는 친구 성격을 담는 것이 노력하는 게 좋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 성격을 찾아가는, 내 성격을 이렇게 잘 알고 그걸 성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여러분 캐티 검사에서 나오는 16가지 성격은 모두 동등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네, O입니다. 모두 동등하고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성격의 장점을 더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편하지 않은 성격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성격의 선호를 기반으로 이렇게 선호 분명도에 대해서 양쪽 선호에 대해서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성격의 4가지 선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여러분 코드 나오는 게 외향형, 내향형을 나타내는 E와 I입니다. 자, 외향형 E는 영어의 extroversion, 밖으로 향하다. 내향형, introversion, 안으로 향하다 약자이고요. 이건 에너지의 방향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나는 외향적으로 약간 보통 분명, 아주 분명인지 아니면 내향적으로 약간 보통 분명, 아주 분명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외향형 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 쉽게 하고요. 쉽게 알려지는 경향이 있죠. 반면 우리 내향형은 글로 쓰는 거 좋아합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단 신중히 생각해보고 표현한다는 뜻이죠. 자, 이러다 보니 외향형들은 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행동하면서 또는 말하면서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내향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한다, 반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서로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외향형들은 많을수록 쉽게 두루두루 다수와 다양한 관계를 이렇게 좋아한다. 아까 선호라는 의미 말씀드렸죠. 좋아로 뽑을 선, 네, 좋아하는 쪽을 이렇게 쉽게 끌린다는 거죠. 내향형은 두루두루보다는 1대1 또는 소수와 마음이 이렇게 진솔하게 통하는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오래가는 단짝인 그런 친구 관계를 선호하죠.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갔나요? 아니면 어느 시간이 돼서 그 친구에 다가갔나요? 그래서 외향형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다가가는 경향이 있고요. 내향형은 그보다 좀 신중하고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그 쉬는 시간에 보시면은 외향형과 내향형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외향형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수업 시간에도 약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쉬는 시간에 이 반, 저 반, 물론 타반 출입 금지지만 자기 반 내에서 여러 친구들과 이렇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 떠들고 뭔가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말에 보내는 모습도 그렇죠. 내향형들은 뭔가 자기만의 시간,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쉬는 시간에 모습이 관찰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외향이라고 생각하면 이, 내향이면 I라고 적어보시고요. 왼쪽에 네 가지 지표 선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프로파일에 이렇게 뒷면에 보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토대로 한번 선생님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때가 많다. 이런 유형은 외향일까요? 내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외향형이 이런 경향이 많죠. 물론 외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는 거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기며 많은 친구들 사귀기보다는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을 오래오래 유지하기를 원한다. 외향일까요? 내향일까요? 네, 이 내향형 특징이죠. 물론 모든 내향이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겠다. 굉장히 표현이 빠르다. 그죠?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자기 생각이 더 잘 정리가 되는 유형? 외향일까요? 내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외향형입니다. 자, 조용하고 침착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경향. 앞쪽과 좀 반대네요. 외향, 내향? 네, 내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향, 내향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잠깐 쉬어가기 집중력. 자, 여러분, 6자리 아랍의 숫자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5번 지나가니까 잘 관찰해 보시고 어떤 숫자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한 번, 지나갔네요. 2번, 3번, 4번, 5번. 네. 여러분, 6자리 아랍의 숫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숫자였죠? 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258, 963입니다. 자, 이렇게 외향, 내향에 정리해 봤습니다. 외향, 내향 특징. 자, 외향은 자기 표현 쉽게 다가가고 친구 관계가 많고, 내향은 신중하고 소수하고 밀접한 관계,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충전된다. 이런 특징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MBTI 캐티 검사 두 번째 오는 코드 S 또는 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면 자, S는 센싱, 즉 감각을 이렇게 실제 어떤 감각들을 잘 인식한다. 그래서 감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직관형에는 인투이션형으로 그래서 I가 제일 앞에지만 두 번째 N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인트로 버전과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 N을 한 거고요.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부의 정보를 어떻게 내가 수집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 어떤 걸 잘 보고 듣고 생각 받아들이는지 알고자 하는 거고요. 자, 앞에 보이는 사과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면 네,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빨갛다, 둥글다, 꼭지가 있다, 점이 보인다, 표면이 매끈하다 이런 거. 반면에 우리 직관형들은 사과를 보면 백설공주, 비타민C, 뉴튼, 스티브 잡스 아이폰 그래서 뭔가 사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각형 선생님이 꼼꼼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직관형은 상상이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 어느 쪽인지 한번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S 감각형 화분에 있는 식물을 보고 사실과 현실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식물을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이렇게 무럭무럭 키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직관형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통찰과 가능성. 즉, 이 화분의 식물을 동화 속에 나오는 잭과 콩나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우리 감각형들은 세밀한 부분을 잘 감지한다. 오탈자가 없는지 뭐가 잘못되는 뭐 틀린 그림 찾기랄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반면에 우리 직관형은 전체적인 큰 맥락을 잘 본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각형만 있지도 않고 직관형만 있지도 않습니다. 직관형도 일부 있고 감각형이 주로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주로 직관형이면서 때로는 감각형을 쓸 때도 있죠. 어느 한쪽에 전체로 이렇게 칼로 무배듯이 단정적이진 않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감각형 어떤 일을 할 때 차곡차곡 합니다. 순서대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이거 하고 다음 단계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한다면 우리 직관형은 부분 건너뛸 수 있는 비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검사 결과에서 SN 추측해 보시면 어렵죠. 그렇지만 한번 가볍게 추측해 보시기 바라고 뒷면에 있는 역시 감각과 직관형 설명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이 복습해 보기 위해서 감각형, 직관형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사용한다. 감각형 S, 직관형 N. 네.
정답은 네, S입니다. 물론 N도 이럴 수 있죠. 근데 주로 S가 이렇다는 거고요. 새로운 제품을 보면 먼저 작동부터 해본다. S일까요? N일까요? 네, 정답은 N입니다. 직관형. 직관형 우선 제품을 오면 설명서를 읽어보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 작동부터 시켜본다고 하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살펴보지 처음부터 쫙 읽어보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감각형이 편하다는 겁니다. 자, 앞에 사진, 이미지 보면 어떤 느낌 나세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약간 착시현상인데 약간 이 천이 이렇게 파도처럼 울렁이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순서로 준비를 했고요. 또 이거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두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한 얼굴만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영원히 난 한쪽만 보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사진에서 어떤 얼굴이 보이시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세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 부분이 머리이고, 자, 이렇게 얼굴, 턱선 이렇게 돼서 눈이 있고요. 여성이 약간 고개를 이렇게 젊은 여성이 고개를 돌린 모습이 보이기도 하실 거고요. 자, 다른 쪽은 여기가 머리는 같은데 이 부분이 코예요, 코. 그리고 여기가 입, 이렇게 입. 여기는 머리에 약간 수건 같은 걸 쓰고 있다고 했을 때는 약간 나이 드신 어른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헷갈리시죠?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움직임이 없는 새가 몇 마리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움직임이 없는 새, 커튼을 열면 새가 날고 있는데 날지 않은 새가 몇 마리인지. 자,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갑니다. 9, 8, 7, 6, 5, 4, 3, 2, 1. 자, 몇 마리였나요, 여러분? 네. 자, 뭐, 3마리, 4마리, 5마리, 뭐, 6마리, 추측이 다 했는데, 6마리 혹시 있었나요? 네, 정답은, 네, 6마리, 6마리, 네, 이렇게 6마리입니다.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영상 집중하느라 피곤할 수 있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옆 사람 또는 뒷 사람하고 이렇게 우선 정하세요. 두 사람 짝을 지으세요. 자, 두 사람 짝을 지어서 텔레파시 게임을 할 건데, 자, 두 사람 다 짝 지었나요? 자, 두 사람 마주보고 선생님 앞에 단어를 보여드릴 겁니다. 치킨 피자 단어를 머릿속에서 나는 치킨이지, 나는 피자 이렇게 정하고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서 본인이 맞으면 나도 치킨 상대도 치킨 또는 나도 피자 상대도 피자라고 했으면 하이파이브. 자, 틀렸으면 네 째려보기 없이. 자, 준비됐나요?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네.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스마트폰 컴퓨터 자 하나 둘 셋. 자, 카톡 페북 하나 둘 셋. 자, 사자 호랑이 하나 둘 셋. 자, 친구 게임 하나 둘 셋. 자, 사랑 우정 하나 둘 셋. 자, 유재석 김병만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입니다. 방탄 블랙핑크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어땠어요? 서로 많이 맞았나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네, 텔레파시 게임 해봤고요.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코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자, T하고 F예요. T는 영어의 thinking이란 사고형,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고형으로 번역했고, 그렇다 해서 사고력이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에 따라 사고형 또는 F, 감정형, feeling의 약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역할, 기능은 뭐냐면 내가 뭔가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T하고 F로 나눠요. 물론 사고형 T인 사람도 F가 있습니다. 반대로 F인 감정형도 T가 있다는 거 전제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 사고형과 감정형의 어떤 기준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고형은 약간 똑똑이, 감정형은 포근히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형 T는 매사에 공평하고 정의롭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렇게 어떤 나름의 기준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친하든 친하지 않았든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편한 사람. 자, 반면에 F, 감정형은 서로 사이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원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소위 말하면 관계 조화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30점만 매번 시험 점수를 맞다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을 맞아왔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나 또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지, 그래서 사고형의 경우는 사고형 부모님이라면 또는 내가 사고형이라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왜 30점 맞다가 90점을 맞아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칭찬을 또 그런 방법으로 칭찬을 하거나 받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는 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비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이 사고형이다. 반면 우리 감정형은 그 과정이나 어떤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30점 맞다가 90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힘들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뭐 정말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려는 노력을 그런 방법으로 칭찬하는 쪽이 우리 감정형이다. 또 그런 방법으로 칭찬해 줬을 때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감정형일 수 있다. 물론 100% 사고, 100% 감정형 없죠. 자, 이번엔 그러다 보니 사고형은 주로 냉철한 머리, 이성, 이렇게 yes와 no, 이렇게 확고하게, 반대로 감정형은 뭔가 이런 부분에 가슴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주로 결정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역시 사고형은 영화나 드라마 자체도 거기에 몰입돼서 주인공이나 상황에서 내가 몰입되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의 스토리랄지 주인공의 역할, 또 세팅 이런 부분들이 뭔가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참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비평,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감정형은 우선은 몰입이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건 어차피 현실이 아니니까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울고 웃고 이렇게 정말 거기에 참여자, 내가 직접 그 안에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몰입해서 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고형과 감정형이 같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이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 자체에 한참 우리 감정이 몰입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 감정이 저거 사실 아니고 저때 저런 것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감정이 어떠겠어요? 좀 깨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사고형은 냉철하게 현상을 분석을 잘하는 사람, 분석 자체가 쉬운 사람. 우리 감정이 어때요? 사람의 감정이입이 잘 되고 상황 자체에 어떤 참여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더 쉽게 된다는 그런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역시 결과지 뒷면에 보면 사고형, 감정형에 대한 설명, 또 학습 스타일에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T하고 F, 나는 어느 쪽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해 보면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먼저 잘잘못을 분석하기보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한다. 이런 유형 사고형일까요? 감정형일까요? 맞습니다. 감정이 좀 더 이런 경향이 있겠고요. 자, 이번엔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뭐 좀 할 말이 있는데 그 사람 난처할까봐 그냥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사고형, 감정형? 네, 감정형입니다. 자, 왜라는 질문을 잘해. 그래서 자신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 가끔은 친구들로부터 너무 따진다, 너무 꼬치꼬치 따진다, 공격적인 이런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친구가 바로 사고형일까요? 감정일까요? 맞습니다. 네, 사고형이고요. 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하고 우리 이런 유형은 불공평한 이걸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 혼이 나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혼나자 이런 유형 어떤 유형? 사고형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거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요. 연필 종이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자, 달리기 경주에서 2등인 선수를 앞질렀어요. 그러면 당신은 몇 등인가요? 2등 앞질렀습니다. 2등인가요? 아니면 1등인가요? 네, 정답은 1등이죠. 네, 2등은 앞졌지만 여전히 1등은 앞에 달려가고 있겠죠. 자, 영희 엄마의 셋째 이름. 자, 영희 엄마의 셋째 이름입니다. 영희 엄마의 첫째 딸은 1순위, 둘째는 2순위. 그렇다면 셋째는 누구일까요? 자, 영희 엄마는 딸이 3명입니다. 첫째 1순위, 둘째 2순위, 3순위인가요? 네, 아니죠. 당연히 영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캐티, MBTI 검사 마지막 코드. 자, J냐 P.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J는 저징한다는, 판단형으로 번역했는데, 뭐 판단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어찌됐든 뭔가 일이나 공부, 뭘 생활할 때 딱 이렇게 어느 나름의 계획을 정해서 하는 게 편한 유형. 그래서 생활 양식, 뭐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 하는데 반대로 인식형은 어느 정도의 어떤 목표나 계획을 정해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가면서 구체화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판단형 선생님이 계획형 이렇게 해봤고요. 인식형은 유유자적형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판단형 인식형 차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느 목적지, 여행을 간다고 쳐요. 판단형은 이 깃발이 꽂힌 목적지를 향해서 뭔가 거기에 다다르고 말겠다. 거기에 탁 집중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일단 판단형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 반면에 우리 인식형은 이 목표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이렇게 즐겨가는 거. 그래서 즐거워 보이죠? 인식형.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 판단형과 인식형을 여러분의 방이라고 한다면, 자, 어느 쪽이 좀 편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자, 판단형, 인식형,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래도 판단형의 친구들은, 판단형인 사람들은 제2 쪽, 뭔가 이렇게 조직화돼. 이게 물론 환경의 모습보다 생활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딱 체계적인 것이 편한 사람이고요. 인식형은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이 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연한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데, 자, 우리 제2형 판단형 친구들에게 인식형 쪽을 보면서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단형 친구, 정말 너무 어수선해요. 정리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식형 사람들은 이 판단형 쪽을 보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탁, 이렇게 각이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해. 약간 좀 여유있게 흩어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거나 가져다 놓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판단형 제2들은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다음에도 쓰기 편하기 때문에 가져다 놓는 거고요. 우리 인식형은 다음에 또 쓸 거니까 우선 다 쓰고 나서 갖다 놓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또는 뭐 정리나 이런 부분들, 정리 정돈에서도 제2 판단형들은 주기적으로 자기가 뭔가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 방이 됐던 청소를 한다면 우리 인식형도 약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판단형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 D-Day가 시험 날짜가 10일 남았네요. 그리고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판단형들은 시험 계획부터 세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딱 정해놓고 순서에 맞춰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 또는 두 번 딱 끝내고 시험을 보는 이런 게 편한 스타일이고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편하죠. 우리 인식형들은 그것보다 우선은 하고 보는 거죠. 또는 하는 과정에서 해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은 없더라도 뭔가 막 몰입해서 했을 때 힘이 난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제이와 피 중에 어느 쪽이 더 시험을 보면 시험 성취도가 잘 나올까요? 네. 어떤 판단형은 판단형이 잘 나온다 할 것이고 인식형이 잘 나온다 하겠지만 연구해 본 결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판단형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할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고 계획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 좀 더 편한 사람. 인식형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자기 에너지, 긴장감, 이게 들었을 때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시간에 대한 개념, 되게 판단형 정확하고 정확하게 지켜지길 원하고요. 인식형은 약간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일수록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대에 대한 걸 잘 알고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성향에 맞춰간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역시 판단형 인식형 결과지 뒷면에 보면 설명, 학습 스타일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JP 추측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결과와 여러분이 추측한 결과를 비교해서 내가 생각하는 유형이 이쪽인 것 같아요. 결과는 E지만 난 I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I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뭐 S인데 그 추측도 S예요. 그럼 당연히 S겠죠. 또 뭐 T인데 들어보니까 F네요. 그럼 F로 하시면 되겠고요. J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적 유형, 베스트 핏 타입을 여러분 스스로 정해가는 거고요. 꼭 내가 어떤 유형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 유형이 어떻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검사의 목적이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JP 여러분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 정리 등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수선한 분위기 정말 집중 안 된다. J일까요? P일까요? 네. J 판단형 맞고요. 때로는 시험이나 과제를 벼락치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미리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상황이 딱 긴박해야 더 열심히 되는 스타일. 네, 맞습니다. P형. 여러분 어때요? P형이 더 많지 않나요? 자, 이번엔 대체로 약속한 일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고 하던 일을 마무리한 후에 다음 그러니까 일을 아직 끝내기 전에 서로 버리지 않는 한 것을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마무리돼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유형. J일까요? P일까요? 네, 맞습니다. J 유형이 이런 경향이 더 있고요. 때때로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변경이 되어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하는 유형은 J일까요? P요? 네, P가 좀 더 이런 부분에 편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자, 문 사이로 보이는 단어 기회 한번 살펴보면 어떤 단어일까요? 네, 네, 너무 빨리 지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정답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야 되는 사람은 부모님, 선생님, 뭐 친구보다 스스로가 나의 어떤 단점도 있고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그 여러 나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 사회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잘났나 못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여러 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못나고 내가 싫은 내가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 중에 그런 내가 못마땅한 나만 항상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여러 나들 중에 그들도 하나의 나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여러 나를 가진 여러 마음 사이를 가진 나이고 그런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엔 네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는데 빠르게 그 글자가 많아서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정답은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팁의 속담이라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런 걱정을 막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면 좋지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너무 걱정을 과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거기에 꽂히지 말고 뭔가 이런 걱정은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걱정을 너무 꼭 현실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미리 가불 해서 당겨서 또는 지나버린 과거를 이렇게 소환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 그런 사람은 걱정의 달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걱정을 잘 퇴치하는 사냥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달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외향, 내향, 각각의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편한 쪽인 거예요. 양쪽이 완벽하게 한쪽이 아니고 한쪽이 조금이라도 편한 쪽을 선택해서 외향, 내향 중에 뭐 외향이 편하다고 E가 되는 거고요. 감각직관에서 N이 편하면 직관이 되는 거고요. 뭐 감정이 편하면 F, 인식편은 P. 그래서 16가지 유형이 다음과 같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결과를 보시고 최종 아까 유형 산출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 16가지 유형 타입으로 나오는데 ISTJ 세상의 소금형, 그다음에 ENTJ 지도자형까지 16가지 타입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여러분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6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유형으로 나온 부분 축에서 뭔가 자기 최적 유형이다 생각하는 부분의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고 주변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나의 설명 유형으로 나왔지만 이 설명을 읽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나의 유형에 가깝다고 하면 한 60% 이상은 100점, 100%에서 60% 정도는 이상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 전부 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 핵심 특징만을 적어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거 설명을 읽어보시고 나와 친한 친구, 관계가 있는 친구의 부분도 우리 반 친구의 그 설명도, 그 유형에 대한 설명도 알아두시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도 내 설명을 읽어보게 하고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STJ 믿음직하고 꼼꼼한 성실한 사람, ISTP 논리적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ESTP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 신속한 추진력이 넘치는 ESTJ, 그 다음에 성실원화 협조 잘하는 ISFJ, 따뜻한 감성,
겸손한 ISFP, 사교적 분위기 고조시키는 ESFP,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ESFJ,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INFJ,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이상 있는 INFP,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ENFP,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성장을 돕는 ENFJ, 독립성이 강하고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 INTJ, 논리적으로 뛰어난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 INTP, 풍부한 상상력,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ENTP,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사람 ENTJ, 이렇게 큰 주제어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혹시 같이 있으면 오늘의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나의 성격의 긍정적 이해, 그리고 차이와 다름, 또 자존감과 관계 향상, 이런 부분에 오늘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과 시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의 행복인 시인데, 그 박노해 시인의 행복은 어때요? 비교를 모른다는 시인데, 선생님이 읽을 때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행복은,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는 정말 나 자신과 비교해라. 이제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으로 비교하지 마라.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고 성숙되어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시로 해석이 됩니다. 이 시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자기의 강점을 잘 키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